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 하나, 둘, 셋, 넷. 네, 여기.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여기. 그리고 잠깐 둘이서 같이 볼래요? 둘이서 같이 보고 이따 하나 더 다시 줄게요. 네. 잠깐만. 그거 우선 같이 봐주세요. 내가 이따가 모자라는 거 뽑아줄게요. 네. 우선 둘 중에 한 명만 우선 가지고 이따가 뽑아드릴게요. 잠시만 조금만 여기 고마워요. 여기 고마워. 저기 되나? 오케이. 잠깐만. 은재야 소리 잘 들려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은재야 소리 잘 들려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케이. 여기 친구들 많으니까 갑자기 이제 방송 상태 이상하면 친구들한테 카톡 부탁해요. 됐어. 그거 지금 드림 파일 이거 요 프린트 있죠? 여기 예쁜 그림이 많은데 나중에 거기 그 카톡방에 요 파일도 올려드릴게요. 자 우선 잠깐 어디를 보시냐면 자 우리 사용하고 있는 교재 저번 시간에 어디까지 했었냐면 보시다시피 여기까지 했었을 거예요. 어디냐 아마 28페이지 28페이지.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뭐 퀴즈 2번 봤는데 본 거 저번 그 채점을 했는데 잘 모르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공부를 좀 열심히 좀 해야 되겠다 싶고요. 좀 신경 써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의외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그 학습 수준이 많이 올라와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퀴즈 친구 보니까 조금 가슴이 아프더라고. 자 어쨌건 저번 시간 28페이지까지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가장 많이 말씀드렸던 게 뭐 CCP, HCP 이런 얘기 했었죠. 기억나요? CCP, HCP 그리고 뭐 또 하나 강조했던 게 면심입방. 그래서 이제 그 얘기들이 이번 그 학기 시험에 무조건 나온다고 봐야 되고 거기서 이제 오늘은 조금 더 더 의욕있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한 장 넘기시면 29페이지에 한 장 넘기면 29페이지 보시면 거기 그 금속 구조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보이세요? 금속이란 말 보여요? 29페이지 보시면 거기 있죠? 네, 찾았죠? 네. 여러분 그 태양계 행성 중에 목성이라고 있죠? 목성 들어봤죠? 목성이 어떤 물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수소. 네, 수소로 이루어져 있죠. 그 목성이 수소로 이루어져 있고 수소가 몇 기압으로 뭉쳐져 있죠? 한 200기압 정도로 뭉쳐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목성을 이루는 수소의 상태는 뭐죠?
목성을 이루는 수소의 물리적 상태가 금속이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수소는 고체, 액체, 기체 중에 뭐예요? 기체죠, 기체. 근데 그 기체가 아주 고압으로 눌리면 금속성을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거는 고체뿐 아니라 전우주 모든 물질의 성격이 그래요. 아주 고압 조건으로 압력이 가해져서 입자 사이 거리가 가까워지면 그 금속성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온 결합 물질은 좀 힘든데 원래 공유 결합 물질이거나 하는 물질들은 거리가 가까워지면 금속성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럼 그 금속성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리고 금속성을 물리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느냐를 이제 뭐라고 하냐면 밴드 띠오리라고 해요. 그걸 설명하는 방법을 밴드 띠오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우리말 번역은 띠 이론이라고 이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 묘하게도 준달책에 약간 설명이 나오는데 이걸 이제 1학년인 여러분들한테 얼마나 학교에서 자세히 설명하실지 잘 모르겠는데 이 부분이 사실 양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띠 이론은 내가 기존에 그거 만들어 놓은 강의가 있으니까 그걸 드릴게요. 강의를 굉장히 내가 컴팩트하게 편집을 해서 찍어놔서 짧은 시간 안에 금방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띠 이론은 금속 결정과 관련된 띠 이론은 내가 강의를 드릴 테니까 그걸로 대신하겠습니다. 그것까지 지금 하면 이게 너무 양이 많아져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자율학습으로 하기로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죠? 강의를 드릴게요. 내가 편집을 엄청 잘해가지고 이게 굉장히 컴팩트해요. 이게 막 딱딱딱 붙여도 이렇게 군더더기다 걷어내서 보기가 편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어딜 보시냐면 자, 그래서 이제 쭉 넘어가서 46페이지 46페이지 찾았어요? 46페이지에 거기 이온성 고체라는 부분이 있죠. 보이세요? 아니 원래 우리가 쓴 거. 지금 드린 거는 보조 자료예요. 지금 드린 건 보조 자료고 오늘 새로 드린 건 보조 자료고요. 그건 잠시 덮으세요. 그냥 우린 계속 준달책을 쓸 거예요. 준달책을 써요. 46페이지에 보시면 거기에 이온성 고체라고 있죠. 찾았어요? 이온성 고체. 자, 여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그리는 이 그림을 따라 그리시는 게 좋아요. 그리지 않으면 완전히 까먹기 때문에 계속 따라 그리셔야 돼요. 알겠죠? 편하게 공부하면 절대로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계속 힘들고 귀찮게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편하게 공부하면 절대 좋은 성적이 안 나와요. 그래서 나와 있는 걸 제가 그래서 내가 일부러 손으로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손으로 그리는 건 따라 그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뭐 이렇게 뭐 그래픽으로 보여주는 그림을 사람이 따라 그릴 수가 없죠. 그래서 내가 일부러 계속 내가 손으로 일부러 그리는 거니까 이 뭐냐면은 이렇게 좀 따라 그리시고요. 오늘 새롭게 나눠드린 자료는 오늘 내가 그리는 그림이 그 자료 안에 다 있어요. 전부 다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필요하면 조금 더 예쁜 그림으로 보라고 드리는 거고요. 공부를 할 때는 따라 그리시는 게 좋습니다. 자, 우선 여기 이제 면심입방이라는 말이 있죠. 이거 저번 시간에 영어로 뭐라고 했었죠? 바로 FCC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FCC 얘를 이제 한번 배열을 해볼 건데 이때 이렇게 흰색으로 그린 요 보조선은 뭐 특별한 게 아닌 그냥 큐빗 정육면체 유닛 뭐 단위 세포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공들이 배치가 될 텐데 공이 어디로 들어가는 게 면심입방이에요. 바로 이렇게 꼭지점, 그다음에 꼭지점, 그리고 꼭지점, 꼭지점, 그리고 이렇게 계속 그리고 꼭지점, 꼭지점 들어간 다음에 면의 중간, 또 중간,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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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심. 자, 이렇게 들어가는 게 이제 면심입방이 되겠죠. 그래서 뭐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꼭지점에 있는 건 몇 개씩 포함된다고 했어요. 꼭지점에 있는 건 8분의 1개씩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면의 중간에 있는 건 또 몇 개씩 포함된다고 했어요. 절반씩 포함된다고 했었죠.
자, 이때 이 면심입방에서 나타나는 틈새 자리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이 틈새 자리가 크게 두 가지, 좀 자세하게는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두 가지, 세 가지 이게 뭐냐? 우선 면심입방의 틈새 자리 첫 번째 1. 자, 옥타이드럴 틈새 자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틈새 자리를 또 이제 번역은 또 다양하게 하거든요. 뭐 틈새 자리, 틈새 구멍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원래 영어 표현으로는 인터스티셜 사이트라고 해요. 저거를 이제 우리말로 틈새 자리 이렇게 번역을 한 건데 이게 당최 뭐냐? 우선 첫 번째 옥타이드럴이니까 우리말 번역은 팔면체예요. 자, 그러면 이 팔면체 틈새 자리가 어디를 얘기하는 거냐? 이 팔면체 틈새 자리를 편의상 이렇게 빨간색 동그라미로 그려볼게요. 그럼 저 팔면체 틈새 자리가 어디에 있는 거냐면 바로 이 자리를 그 팔면체 틈새 자리라고 합니다. 여기. 그러면 제가 왜 팔면체냐면 만약 여기에 있는 이 녀석이 그 주변을 가장 가깝게 둘러싸고 있는 다른 파란색 공들을 찾으면 어떻게 되냐면 얘를 중심으로 가장 가깝게 붙어 있는 공들이 바로 얘, 그다음에 요거, 그리고 얘, 요거, 그리고 이거, 요거를 뜻합니다. 그래서 얘는 기본적으로 이 노란색으로 연결한 선들이랑 가장 가깝게 붙어 있고요. 그렇지 않은 애들끼리랑 좀 거리가 좀 멀리 떨어져 있거든요. 그럼 가장 가까이 똑같은 거리에 붙어 있는 애들, 얘 거리가 더 같겠죠. 그래서 이렇게 붙어 있는 이 파란색 공들을 보조선으로 연결을 하면 자, 뭐가 등장하겠어요? 바로 정팔면체가 나타나겠죠. 그래서 얘를 중심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6개의 공이 둘러쌀 텐데 그 6개의 공을 이렇게 보조선으로 연결하면 정팔면체가 나온다고요. 그래서 그 정팔면체의 상황을 영어 표현으로 옥타이드럴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 면심입방에는 이 정팔면체라고 하는 틈새 자리가 있는데 그게 지금 어떻게 여기 이렇게 나타난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팔면체에 대한 기하학적인 구조를 조금 더 살펴보면 우선 첫 번째 1. 이 팔면체 자리에 로컬 구조 요걸 한번 살펴봅시다. 이제 팔면체 자리라고 하는 게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면 이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자, 면심입방의 어떤 한 부분 중에서 이렇게 흰색으로 그린 게 지금 이제 1층에 있는 3개의 공을 흰색으로 그려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란색으로 그려둔 게 2층에 올라가 있는 3개의 공을 뜻합니다. 그럼 이때 공을 1층에 이렇게 동그란 걸 쌓아놓고 위에 동그란 걸 위에 올려놓으면 이렇게 중간에 빈 공간이 나타날 수 있다고요. 그 빈 공간이 바로 뭐냐면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데 이 빈 공간을 지금 이 팔면체 틈새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왜 어떻게 이렇게 이 밑에 공 3개하고 위에 공 3개가 있을 때 여기가 이 팔면체 틈새 자리가 되냐면 바로 이겁니다. 자, 만약 예를 들어서 어떤 원소가 있어요. M으로 표현하는 원소인데 보통 뭐 M을 금속이라고 합시다. 이 금속이 어떤 비금속과 결합을 하는데 이 주변으로 비금속이 6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럼 그 6개의 비금속이 서로 간의 거리를 멀리 떨어뜨려 가지고 정전기적 청력이 최소화가 되려면 이런 대치가 가장 좋을 거예요. 해서 여기에 짠, 짠. 보이시죠? 자, 이렇게 되면 이때 이 금속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모든 결합각이 직각, 직각, 직각 이렇게 될 거고요. 나와 있는 6개의 이 비금속들을 보조선으로 연결을 하면 이렇게 정팔면체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하고 이게 이제 무슨 관계냐면 바로 여기에 있는 보시다시피 1, 2층 바꿨네 내가. 바꿉시다. 1, 2층. 이거만 바꿉시다. 이거만 바꾸면 돼요. 봅시다. 여기서 여기 흰색 공이 이렇게 이제 2층에 있고 입체감을 살려서 오케이. 흰색 공이 위에 있는 거예요. 흰색 공이 이렇게 있고 파란 공이 밑에 깔려 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흰색 공이 2층에 있고 파란색 공이 1층이라고 하자. 그럼 요렇게 공 3개하고 아래 공 3개가 깔려있는 이 패턴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건데 2층에 올라가 있는 3개의 공 있죠. 그 3개의 공이 바로 얘하고 얘하고 얘를 뜻해요. 그 다음에 1층에 깔려있는 3개의 공 있죠. 이 1층에 깔려있는 3개의 공이 바로 얘하고 얘하고 얘를 의미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학생 때 배웠던 정팔면체의 기하학적 구조를 생각을 하면 지금 이 정팔면체에서 마주보는 삼각형 요 면 있죠. 정팔면체는 이 면 하나가 다 정삼각형이잖아요. 그럼 요 주어져 있는 이 면하고요. 뒤에 있는 요 3개로 이루어져 있는 정삼각형은 정팔면체에서 서로 평행해요. 항상 평행하다고요. 그러니까 정팔면체를 중학교 때 배웠잖아요. 중학교 때 배운 정팔면체의 모습에서 이 앞에 있는 요 삼각형 면하고 요 뒤에 있는 삼각형 면이 평행하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세우면 하나는 1층, 하나는 2층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M이라고 하는 녀석이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팔면체 중간 자리라고 하면 여기에 있는 노란색 보조선 있죠. 그 노란색 보조선이 여기서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고요. 바로 그래서 여기에 있는 흰색 공 3개하고 파란색 공 3개를 보조선, 무게중심을 보조선으로 연결하면 그게 여기서 팔면체 자리가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그거를 이런 버전의 그림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1층에, 그러니까 뭐냐면 2층에 올라와 있는 3개의 공이 그게 지금 이 그림에서는 이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층에 내려와 있는 3개의 공이 이런 버전의 그림에서는 요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렇게 3개, 그 다음에 요렇게 3개가 서로 평행한 상황이다. 알겠죠? 그래서 그것을 저렇게 면심입방 자리에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면심입방 자리에 들어있는 요 팔면체 자리, 이때 두 번째, 그렇다면 요
팔면체 자리 역시 어떤 또 다른 공으로 채운다면, 그렇다면 저기에 있는 면시밀빵 단위세포 안에는 몇 개의 요 빨간색 공, 요것이 채워질까요? 몇 개가 저 안에 있을까요? 그러니까 얘도 어차피 기본적으로는 비어있는 자리거든요. 그럼 비어있는 자리는 뭔가를 채울 수 있죠. 그럼 비어있고 거기에 뭔가를 채우는데 그것도 다른 공으로 채우자 이런 말이에요. 지금은 원래 여기가 비어있는 자리지만 그냥 파란색 공으로 이렇게 구조를 쌓은 다음에 남아있는 요 조그만 자리에 또 다른 빨간 공을 채웠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 뭐가 없는 거니까 그게 뭔가를 채웠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데, 그걸 이 빨간색 공이라고 생각하고 채운다고 했을 때 이 유니셀 안에는 이 빨간색 공이 몇 개가 들어갈까요? 몇 개 들어갈까요? 무슨 몇 개 들어갈까요? 저 안에 면시밀빵 자리가 몇 개 들어갈까요? 바로 4개가 들어갑니다. 자, 어떻게 4개가 들어가는지 상상할 수 있을까요? 자,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그러니까 이런 단위세포라고 하는 건 하나로 끝나는 거예요? 계속 확장돼요? 이 단위세포라고 하는 건 이 하나로 끝나요? 계속 확장돼요? 무한히 확장된다고 했죠. 얘를 기준으로 옆에도 붙어있고 앞에도 붙어있고 위에도 붙어있고 계속 다닥다닥 붙어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옆에도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확장된다면 이런 식의 팔면체 자리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바로 이것만 팔면체 자리가 아니고요. 요것도 팔면체 자리예요. 이것도 팔면체 자리라는 거 아시겠어요? 왜냐하면 얘를 기준으로 하나, 둘, 셋, 넷 보이세요? 그 다음 나머지 2개는 어디 있겠어요? 5, 6 알겠어요? 옆에 붙어있는 유니셀, 위에 붙어있는 유니셀에 또 있겠죠. 그러니까 얘만 면시밀빵이 아니라 얘도 면시밀빵이 된다고요. 알겠죠? 그러니까 팔면체 틈새 자리가 된다고요. 그래서 얘도 팔면체 틈새 자리고 얘도 팔면체 틈새 자리가 된다는 얘기지. 그럼 그렇다고 하면 이런 자리가 이 유니셀에서 어떻게 발견되겠어요? 바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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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여기 요런 자리. 즉 이 눈에 보이는 정육면체 유니셀에 모서리 자리 있죠? 모서리 자리가 전부 다 팔면체 자리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상상을 해야 돼. 항상 유니셀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붙어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만 팔면체가 아니라 이런 자리도 팔면체인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자, 그럼 이때 이 모서리에 채워진 거는, 만약 이 모서리에 채워진 빨간색 공도 하나의 물체화 되었다면 이 빨간색 공 역시 유니셀로 몇 개가 이 유니셀 내부로 포함이 될까요? 9가 정육면체 모서리의 중심에 들어가면 이 공의 몇 분의 몇이 이 내부로 포함이 될까요? 바로 4분의 1개씩 내부로 포함이 되겠죠. 그리고 무게중심에 있는 공은 몇 개가 포함될까요? 무게중심에 있으니까 이건 온 개가 다 들어가겠죠. 그러면 보세요. 4분의 1짜리가 모서리에 있고요. 1개짜리가 무게중심에 있거든요. 그럼 전체 개수를 어떻게 계산하시면 되겠어요? 바로 4분의 1짜리인데 정육면체는 저 정육면체는 모서리가 몇 개 있어요? 12개가 있죠? 그리고 무게중심이 하나가 더 있으니까 얘를 계산하면 4개가 된다는 얘기죠. 이해하셨어요? 이해했죠? 이해했어요? 이해했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퀴즈. 그렇다면 FCC에서 요거와 요거의 존재비는 몇 대 몇일까요? 면시밀빵이라고 하는 구조에서 저 파란색 공하고 빨간색 공의 존재비는 몇 대 몇일까요? 바로 1대1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1대1인 거 아시겠어요? 자, 저번 시간에 이 파란 공도 유니셀 안에 몇 개 들어가 있다고 했었죠?
4개 들어가 있다고 했었죠. 그걸 어떻게 계산했었냐면 이 꼭지점에 있는 거 8분의 1, 면에 있는 거 2분의 1 해서 고려하면 이 내부로 몇 개가 들어간다? 4개가 들어간다라고 했었다고요. 그러면 파란색 공 유닛셀 안에 4개 있죠. 그리고 빨간 공 지금 계산해보니 유닛셀 안에 4개 있죠. 그럼 존재비는 몇 대 몇이겠어요? 1대1이 된다고요. 그리고 이런 유닛셀이 이렇게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무한히 계속 확장된다고 했죠. 얘가 무한계 확장이 돼도 한 단위 안에 1대1이니까 무한히 쌓여있어도 당연히 몇 대 몇이 되겠어요? 바로 1대1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시겠어요? 그렇죠? 이 논리를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따 자, 요 그림 요 그림 그렸죠? 그렇죠? 자, 여기 지운다. 에잇. 자, 그러면 중학교 때 했던 기하학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편의상 자, 요거 그다음 하나 더 하자. 그다음 자, 네 번째 요 빨간 공의 자, 배위수가 얼마냐? 자, 저번 시간에 배위수라는 말을 썼었는데 배위수의 뜻이 뭐였죠? 우선 배위수 영어로 뭐라고 그랬어요? 배위수 영어로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코올디네이션 넘버라고 했죠. 그래서 영어로 한번 쓰는 이유는 줄임말을 많이 쓰기 때문에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줄임말을 C, N 이렇게 많이 줄여 쓴다고 했었죠. 기억나세요? 자, 그러면 이 경우 이 빨간 공의 배위수는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배위수의 의미가 뭐라고 했어요? 바로 그 공에 뭐해 있는? 접해 있는 다른 공들의 개수. 이걸 배위수라고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어떤 지금 언급의 대상이 되는 그 공에 접해 있는 다른 공의 개수를 배위수라고 했어요. 알겠죠? 자, 그렇다면 이 그림에서 딱 뉘앙스상 이 빨간 공의 배위수가 얼마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어요. 즉, 이 빨간 공에 몇 개의 다른 공이 접해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어요? 내가 지금 이제 정팔면체로 그리는 거 보아. 바로 6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즉, 누구하고 누구를 접하게 그린 거냐면요. 노란색 결합선으로 연결한 걸로 지금 접하게 그려놓은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얘하고 얘.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다가 얘하고 얘가 접해 있고 얘하고 얘가 접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지금 얘를 중심으로 접해 있는 공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니까 이 녀석의 배위수가 6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면심 입방에서 나타나는 틈새 자리를 또 다른 공으로 꽉 채운다면 그 새로운 빨간 공의 배위수는 6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된다고. 알겠죠?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면 유닛셀 안에 그래서 빨간 공하고 파란 공의 개수는 항상 같다. 알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네 번째. 자, 만약 다시 자, 이 빨간 공의 반지름을 R 플러스 그리고 저 파란 공의 반지름을 R 마이너스 라고 할 때 R 마이너스에 대한 R 플러스의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자, 이때 단 여기에 있는 이 파란 공끼리도 접해 있습니다. 자, 중학교를 나온 사람이라면 다 계산할 수 있거든요. 자, 얼마죠? 계산해 보세요. 시작. 자, 답 나오면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얼마예요?
아마 여러분들 뭐 영재고, 과학고, 입시 뭐 중학생 때 준비할 때 배웠을 수도 있어요. 자, 얼마에? 얼마에? 왜 고기를 숙이고 그래? 얼마에? 저 얼마에? 자, 당연히 이거의 배수를 6이라고 했기 때문에 6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빨간 공하고 이 파란 공의 관계는 뭐예요? 얘하고 얘의 관계는 뭐예요? 아니, 배수를 6이라고 했잖아요. 배수라고 라는 말을 쓰는 순간 얘하고 얘하고 무슨 관계? 기하학적으로 접해 있겠죠.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 파란 공끼리도 접해 있다고요. 예를 들어 예를 들어 이런 거 이런 게 다 접해 있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얘를 중심으로 이런 게 다 접해 있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아까 이제 요런 공들 이런 게 다 접해 있다 이런 거예요. 알겠죠? 그랬을 때 얘하고 얘 사이에 반지름에 비가 있을 건데 요걸 계산해 볼 수 있겠냐는 거예요. 얼마예요? 4분의 루트 6. 4분의 루트 6이요? 중학교 어디 나왔어요? 중학교 때 수학생님 성함이 어떻게 돼요? 기억 안 나요? 중학교 때 수학생님, 중학교 수학생.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요? 수학생님 좀 친하게 좀 지내지. 수학생님 슬퍼하시겠네요. 자, 얼마 나와요? 이거 못해요? 이거 내가 가르치는 중학생들도 다 아는데 이거. 자, 저 얼마예요? 하원. 저 얼마예요? 다시 뭐라고? 2 빼기 2분의 루트 2요? 2 빼기 2분의 루트 2요? 루트 2마일. 다시 뭐라고요? 루트 2마일. 정답. 바로 루트 2 빼기 1이죠. 루트 2 빼기 1. 우리 정도 오빠 이름이? 정건우. 건우 맞죠? 정건우. 나 순간 이름이 뭐예요? 그러니까 정답이요. 이름이 정답인 줄 알았어. 우리 정답이 오빠. 정답이. 자, 루트 2 빼기를 알겠어요? 즉 뭐냐면 루트 2가 1.414 정도 되죠. 1 빼면 대략 얼마 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0.414 정도의 비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계산하는 거겠어요? 자, 어떻게 계산한 거냐면 이겁니다. 자, 지금 어쨌거나 이 빨간 공을 중심으로 이 파란 공 우선 하나, 둘, 셋, 네 개가 접하고 있는 건 당연하죠. 뭐 얘하고 얘하고 접하고 있는 것도 맞지만 어쨌건 얘가 접하고 있는 거겠죠. 근데 이제 얘 생각 안 하고 그냥 얘네들만 생각을 하면 그냥 2차원 평면에 공 하나, 둘, 셋, 네 개가 얘를 둘러싸고 있는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해했어요? 그러면 걔를 어떻게 그림을 표현하면 되냐면 예를 들어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뭐 예를 들어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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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세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노란색 정사각평면, 즉 정팔면체에서 이 한 면은 무조건 정사각형이잖아요. 그럼 이 정사각형 면에 있는 공 하나, 둘, 셋, 네 개를 이렇게 짱 따로 떼서 그린 거예요. 파란 공끼리도 붙어 있다고 했죠. 그 상태에서 빨간 공이 지금 여기에 하나, 둘, 셋, 네 개랑 짱 하고 이렇게 접해 있는 거라고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얘를 중심으로 다 접해 있는 거예요. 얘들끼리도 접해 있다고 치면. 그럼 어떻게 계산할 수가 있냐면, 자, 여기서 여기 있는 요 무게중심 얘네들을 샥 연결을 하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겠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겠어요? 바로 2r-겠죠? 왜? 20 하나 반지름이 r-라고 했잖아요. 무슨 말 알겠죠? 자, 그 다음 여기 대각선 있잖아요. 대각선. 자, 요 대각선 길이는 이건 얼마겠어요? 이 한 대각선에는 뭐가 있어요?
바로 파란 공 반지름 2개, 빨간 공 반지름 2개가 있죠. 이게 딱 무게중심이라고 하면. 그럼 이 대각선 길이는 어떻게? 바로 2r 마이너스 더하기 2r 플러스가 되겠죠. 알겠죠? 그러면 여기 각도 몇 도겠어요? 45도죠? 그러면 코사인 45도는 뭐분의 뭐? 요것분의 요거. 그래서 2r 마이너스 오버 2r 마이너스 더하기 2r 플러스. 정답이 오빠? 코사인 45도는 값이 얼마예요? 루트 2분의 1. 자, 저번 시간에 내가 뭐 당부했었죠? 저번 시간에 내가 당부했던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계산기 확인하라고 했죠? 계산기 확인한 사람? 했어요? 좋아요, 좋아요. 한 명이라도 있어 다행이에요. 알겠죠? 네. 내가 희망은 버리지 않을게요. 알겠죠? 네. 한 명 있어 희망은 안 버린다. 한 명도 안 했어 봐. 진짜 내가 또 잔소리 또 막 한 20분 했을 거야. 막 알겠죠? 네. 그래, 뭐야, 그 고마워요, 세민아. 그래. 내가 계산기 확인하라고 했죠? 그 스스로의 계산기가 각도가 코사인, 레디언으로 세팅되어 있는지 도로 세팅되어 있는지 확인하라고 했죠? 그 낭패 본다잉, 알겠어요? 네. 보통은 도로 세팅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은 도로 많이 세팅되어 있고. 세미도 도로 세팅되어 있죠? 라디 봐, 저거 봐! 확인 안 했으면 어떡할 뻔했지? 안 놀랐어요, 솔직히? 저는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그래. 세팅 방법은 설명서 다 인터넷에 나오니까. 그래! 저런 학생이 있다고. 저런 학생이 올바른 학생이라고. 매뉴얼 그냥 사이트. 그래! 그래 안 보는 거지. 그래! 저게 당연한 학생이라고요. 아 진짜. 또 잔소리 나오게 하네 진짜. 진짜. 내가 계산기 맨 처음 언제 가져온 줄 알아요? 내 계산기를 나도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계산기를 가졌거든요. 내가 이제 부산가고 다닐 때. 그러면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 몇 년도예요? 1992년에 내가 고등학교를 다녔단 말이에요. 그럼 1992년 무슨 인터넷 이런 거 있어 없어요? 없어. 그러면 계산기 어떻게 사야 돼? 그냥 아날로그로 사야 돼.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아버지 제가 저도 화학경시도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계산기가 필요해서 그러는데 계산기 하나 사다 주세요. 그런 거야. 그래서 아버지가 알았다. 알았다 하신 거야. 그래서 근데 내가 이제 얘기를 한 게 아버지 근데 기능을 많이 써야 돼서 제일 좋은 계산기를 사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응 알았다. 해가지고 아버지가 내가 당연히 부산 갖고 다니니까 어디 살았겠어요. 근데 부산에 살았거든요. 그럼 부산에 가면 여러분 혹시 그 국제시장이라고 알아요? 부산에 국제시장 아는 사람? 영화 제목도 자갈치 시장 근처에 있어요. 이게 영화 제목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6.25 때 피난민들이 원래 부산은 큰 도시였다, 작은 도시였다? 되게 작은 도시였어요. 부산은 사실은 큰 도시로 발전하기가 어려운 도시예요. 왜냐하면 부산이 이렇게 있으면 부산 이게 산이 둘러싸고 있어요. 산이 둘러싸고 있어가지고 확장성이 되게 낮아요, 원래. 근데 이제 6.25 때 사람들이 피난민이 몰려드니까 어쩔 수 없이 뭐 이게 확 그래서 지금처럼 커진 도시가 된 건데 원래 부산이 사실은 지금처럼 이렇게 지리적으로 크게 되기가 어려운 건데 어떤 정치적인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이제 도시가 확장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국에 많은 사람들이 우르르 모여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잖아. 그래서 만든 시장이 국제시장. 요즘은 그렇게 활성화되지가 않은데요. 이 국제시장의 한켠에 뭐가 있냐면요. 바로 도깨비 시장이라는 게 있어요. 도깨비 시장이 뭐예요? 도깨비 시장이 뭐예요? 암이요? 암을 팔아요? 암시. 블랙마켓? 블랙마켓. 근데 이제 블랙마켓처럼 거창한 시장은 아니고요. 도깨비 시장이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절대 아닌데. 그러니까 이게 어쨌건 6.25 때 사람들이 확 모이잖아. 이때 이 도깨비 시장이라고 하는 또 한 켠이 생겨요. 그러니까는 국제시장이라고 하는 큰 곳에 지하에 내려가면 도깨비 시장이라고 하는 조그만 영역이 있거든요. 여기가 뭐냐? 바로 암시장까지는 아니고요. 밀수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암시장 하면 뭐 이제 좀 마약도 있고 총도 있고 뭐 이래야 되는데 뭐 그 정도는 아니고요. 그 정도는 아니고 밀수품이에요. 밀수품. 그 밀수품이 뭐겠어요?
방금 얘기했지만 마약이나 총 이런 걸 파는 게 아니고요. 다른 이제 주변 지역, 이제 이거 때니까 바로 주변 지역이라고 하면 일본 뭐 이런 거겠죠. 일본, 홍콩, 그리고 어쩌다가 미국을 드나드는 사람들을 통해 거기서 물건을 떼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물건 떼와서 세관에서 정식 신고하고 세금 내고 팔면 이문이 적겠죠. 그래서 해외에서 이렇게 아름아름 갈고 가지고 온 물건을 무관세로, 이게 무관세가 밀수예요. 그래서 관세 안 내고 이제 가지고 와서 거기서 파는 시장이 생긴 거야. 그럼 당연히 6.25 때 나라 초토화돼서 아무것도 없을 때 미국이나 일본 뭐 다른 홍콩 이런 데서 들여온 물건이 여기서 있으면 사람들이 이런 물건을 좋아했겠어요, 싫어했겠어요? 눈 돌아가는 거지. 무슨 말 알겠어요? 예. 그래서 그때 당시 최고의 물건들이 여기 가득했었다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아직도 그 뭐냐면은 이제 전통이 있어서 국제시장 지하 한 켠에 가면 주로 이제 일본 쪽이나 다른 미국 쪽에서 들어온 그 수입품들 있죠. 수입품들이 잔뜩 쫙 이렇게 있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아버지가 직접 가셔가지고 바로 그때 당시 최고 사양인 카시오 9000, FX 9000 시리즈를 사주신 거예요. 그때 당시가 92년 가격으로 10만 원. 92년 가격으로 10만 원이면 지금 30만 원짜리예요. 알겠어요? 네, 그래서 그게 내가 처음으로 갖게 된 계산기거든요. 당연히 그때는 인터넷 같은 게 없기 때문에 방금 세민이가 뭐라고 그랬냐면 매뉴얼을 인터넷에 들어가면 찾을 수가 있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때 인터넷이 없어. 그럼 매뉴얼 어떻게 돼 있어? 매뉴얼이 계산기에 이만한 책으로 매뉴얼이 이만한 게 붙어. 그러니까 계산기 두께 이만하면 매뉴얼 두께가 이만해. 알겠어요? 그게 딱 붙어 있어 이렇게. 그리고 당연히 일본에서 들고 온 거니까 다 언어가 뭐로 돼 있겠어? 영어로 돼 있겠지. 영어 다 100% 영어야. 한글 뭐 100% 영어야. 그래서 매뉴얼 100% 영어야. 그 고등학교 1학년 때 이 계산기가 신기해가지고요. 나는 그 매뉴얼을 읽었어요. 정말이에요. 그 매뉴얼 읽고요. 아, 이 계산기, 내 계산기 이런 게 있구나를 나는 고등학교 때 1학년 때 진짜 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그걸 따라하는 사람이, 따라한다기보다는 그렇게 하는 사람이 한 명밖에 없다. 아, 그 한 명으로 내가 희망을 가질게요. 알겠죠? 계산기 해야 돼. 알겠지? 알겠어요? 계산기는 있어요? 어? 네. 있어요? 네. 여기 지금 있어요. 있어요? 그래요. 좋아요. 그래. 확인해라잉. 알겠죠? 제발. 부승이. 계산기가 뭔지는 알아요? 영어로 뭐야? 영어로. 영어로요? 그거 봐, 모르네. 확인했어요? 안 했죠? 했어요. 진짜로요? 근데 왜 손 안 들어요? 손이 없어요. 뭐라 그러는 거지? 하여튼, 예. 그래서 이거를 풀어. 이걸 풀면 어떻게 나온다고? 이렇게, 알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팔면체 틈새 자리라고 하는 녀석의 기하학적 크기는 이러하다라는 것을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알겠죠? 됐어요? 자, 그 다음. 자, 지운다. 지워요. 지운다. 이압.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첫 번째는 뭐였어요? 팔면체 틈새 자리였죠. 근데 두 번째 틈새 자리는 뭐냐면요. 사면체 틈새 자리예요. 이거 잘 하셔야 돼요. 잘 외워야 돼요. 자, 사면체를 영어로 뭐라고 하죠? 사면체를 영어로 트라이앵글 누구예요 방금? 트라이앵글 누가 그랬어요? 부승이가 트라이앵글이었다고요? 지원이요? 그래. 트라이 오빠. 테트라히드롤이라고 합니다. 뭐가 비슷해? 티 하나 비슷하니 티 하나. 진짜. 이 답답한 인간들. 하라는 건 안 하고 맨날 개그나 때리고. 진짜. 테트라히드롤. 자, 이 뭐냐? 자, 이거 또 하나 그릴게요. 자, 이거 정유면체. 자, 빨리 그립니다. 하나 시작. 그려야 기억에 남습니다. 그려야 기억에 남습니다.
안 그리면 까먹어요. 오케이. 자, 아까랑 왁구를 똑같이 그렸습니다. 자, 뭐 당연히 뭐 면심빵이니까 면심빵도 그려요. 그래서 이제 꼭지점에 넣고요. 그 다음에 면의 중심에 또 하나씩 공을 채웁니다. 즉 여기서건 똑같은 그냥 그 면실빵을 또 하나 그린 겁니다. 그런데 틈새 자리의 종류가 달라져서 그림이 완전 다르게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려본 겁니다. 자, 우선 요 빨리 틀을 그리세요. 그렸어요? 그래. 자, 보자. 그랬습니까? 그렸어요? 그렸어요? 더 그렸어.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사면체 틈새 자리가 어디를 얘기하는 거냐면 바로 이겁니다. 자, 요게 정육면체인데 정육면체를 조그맣게 8등분을 한 거잖아요. 그럼 8등분을 한 조그만 단위도 정육면체가 되겠죠. 그럼 이 정육면체에 대해 자, 예를 들어서 요점하고요. 요점하고 요점 보이세요? 요점하고 요점을 대각선으로 연결해요. 그 다음 요 조그만 정육면체에서 요점하고 요점을 대각선으로 연결해요. 연결했어요? 그럼 이게 정육면체라면 당연히 요 대각선하고 요 대각선은 반드시 뭐 해야 돼요? 교점이 짜잔 이게 생겨야 되죠? 맞아요? 맞죠, 맞죠? 맞아요? 이 자리를 이걸 보시다시피 사면체 틈새 자리라고 합니다. 사면체 틈새 자리는 이렇게 뭐 삼각형으로 표현할게요. 아까 그 팔면체 틈새 자리는 동그라미로 표현했죠. 근데 이제 뭐 사면체는 세모로 표현할게요. 구분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이제 뭐 세모를 채워 놓을까 이렇게 색깔을. 자, 그러면 여기를 무게중심으로 딱 잡아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여기서부터 얘 그리고 얘 그리고 얘. 자, 잘 보세요. 여기서 여기, 여기서 여기, 여기서 여기, 여기서 여기 기하학적 관계는 거리가 다 같다. 무슨 말이겠죠? 왜? 무게중심이니까. 그러면 그 무게중심과 거리가 같은 하나, 둘, 셋, 넷, 이 네 개의 공을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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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잔 연결하면 뭐가 돼요? 부승아, 이게 뭐예요? 아니지. 지원? 이거 삼각형이죠? 트라이앵글요?
좋습니다. 네. 자, 그래서 얘가 이제 뭐다? 바로 삼연체가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삼연체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얘를 뭐라고? 테트라히드럴 틈새자리라고 한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 알겠죠? 뭐야? 정답이 알겠죠? 건우 알겠죠? 건우 성이 정씨예요? 건우 성이 뭐죠? 천건우요? 전건우. 그래서 내가 정이라고 알 수가 있구나. 건우. 건우 알겠죠? 자, 그럼 이따 여기서 그럼 여기서 첫 번째 1. 잘 보세요. 그렇다면 FCC 유닛 셀. 자, 단위세포를 내가 UC로 줄여 쓰고 있죠. 단위세포 유닛 셀. 네. 예. 요런 짜잔. 요런 자리 개수는 총 몇 개일까요? 총 몇 개일까요? 네. 자, 저런 식의 자리 개수는 이걸 하기 전에 하나를 더 합시다. 이거 하기 전에 방금 약간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다른 얘기를 한번 더 해봅시다. 자, 그런데 이 틈새 자리가요. 이 삼연체 틈새 자리가 어디에도 발견될 수 있냐면 바로 자 보세요. 이 옆에도 정육면체가 있죠. 보이세요? 자, 이 옆에도 정육면체가 있어요. 그죠? 여기도 정육면체가 조그맣게 있는 걸 보이죠?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 여기하고 여기에 대각선, 그 다음 여기와 여기에 대각선을 연결하면 여기 짜잔 무게중심이 생기겠죠. 맞아요? 얘가 정육면체라면 당연히 여기 크로스하면 딱 이렇게 철수 여기 크로스가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기에 있는 얘도 뭐다? 어떤 무게중심이 나타날 텐데 그 무게중심을 이젠 이렇게 표현을 해보겠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도 뭐가 되냐면요. 여기도 삼연체 틈새 자리가 돼요. 왜? 바로 주어져 있는 얘를 연결하면 뭐가 되니까? 정삼연체가 되니까. 그러면 그 정삼연체가 여기서 우에 나타나느냐?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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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잔.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얘도 정삼연체고요. 얘도 정삼연체가 된다고. 이해하시겠어요? 알겠어요? 그래요? 선생님 모르는 것 같으니. 자기는 분위기 자체가 모르겠다는 거. 알겠죠? 알겠죠? 그렇지. 그래서 어떻게 된다? 요렇게도 정삼연체지만 요렇게도 정삼연체다. 알겠죠? 자, 이때 편의상이 어디가 돼요? 편의상. 요거를 T 플러스 얘를 T 마이너스라고 구분해 봅시다. 왜 저 두 삼연체 자리를 구분할까요? 구분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뭐가 이유가 있으니까 구분을 할 거 아니에요. 왜 구분을 할까요? 바로 평행 이동해도 겹쳐지지가 않기 때문이에요. 평행 이동이라는 말을 왜 하냐면 여러분 유닛셀이 갖춰야 되는 조건이 두 가지가 있었죠. 뭐하고 뭐예요? 유닛셀이 가져야 되는 조건 두 가지. 뭐하고 뭐예요? 자, 유닛셀의 첫 번째 특징은 뭐예요? 따닥따닥따닥 붙어 있어야 된다고 했었죠. 그걸 내가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점선면이 공유돼야 된다고 했었죠. 그 다음 유닛셀의 두 번째 특징은 뭐예요? 두 번째 특징은 오직 평행이동만으로 일치가 돼야 된다고 했었죠.
회전이나 대칭 이동 돼야 안 돼요? 안 된다고 했죠? 그럼 잘 봐. 여기 나타나는 3면체하고요. 여기 나타나는 3면체는 얘를 평행이동한다고 했을 때 겹쳐져요? 겹쳐질 리가 없어요? 겹쳐질 리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 나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이 3면체 틈새하고요. 이 3면체 틈새를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이해하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두 번째 F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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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닛셀 내 유닛셀 내 와 의 개수는 각각 몇 개가 있을까요? 저 채워진 삼각형하고 비워진 삼각형 t 플러스 t 마이너스 자리가 저 안에 각각 몇 개가 있을까요? 4개씩. 바로 각각 4개씩이라는 거 아시겠어요? 4개씩? 그거를 확인하려면 내가 새로 드린 교재 있죠? 새로 드린 참고 자료. 자, 참고 자료에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 참고 자료에 이렇게 안 나와. 참고 자료에 302페이지를 보세요. 302페이지. 그리고 303페이지. 302페이지와 303페이지를 같이 펴놓고 보세요. 폈어요? 302하고 303. 302페이지와 303 찾았어요? 찾았죠? 거기 보시면 그림 23, 25. 그림 23, 25. 찾았어요? 그림 23, 25. 찾았어요? 건우 찾았어요? 자, 거기 보시면 세민아, 얘도 잠깐 좀 보여주세요. 네. 혹시 부승이랑 뭐 사이 안 좋은 건 아니죠? 그래. 자, 없는 사람은 내가 이따 프린트 해드릴게요. 자, 거기 보시면 그림 23은 t 플러스 4개를 그려놓은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4개를 그려놓은 거예요. 어떻게 4개가 있는지 알겠죠? 그리고 t 플러스끼리는 평행이동하면 어떻게 돼요? 평행이동하면 똑같죠? 똑같죠? 그 다음에 그림 25는 t 마이너스예요. 몇 개 그려놨어요? t 마이너스는 4개, 역시나 4개 있죠? 그리고 t 마이너스끼리는 또 평행이동하면 어떻게 돼요? 같아지죠? 그런데 t 플러스와 t 마이너스는 당연히 평행이동해서 겹쳐져요? 안 겹쳐져요? 안 겹쳐지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공 개수 B in the FCC 에서 자 파란 공 대 그러면 빨간 공 대 채워진 세모 대 비워져 있는 세모는 그럼 몇 대 몇 대 몇 대 몇이겠어요? 몇 대 몇 대 몇 대 몇 대죠? 이건 각각 4개라고 했죠. 각각 4개. 자,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된다? 자, 유닛셀 안에 파란 공 몇 개 있다고 했어요. 파란 공 몇 개? 4개 있다고 했죠. 그리고 저 앞에 이 빨간 공은 몇 개 있다고 그랬어요. 얘 4개 있다고 했죠. 그 다음 까만 세모 몇 개 있다고 그랬어요. 4개 있다고 했고 흰 세모 4개 있다고 했죠. 결국 이 안에 공은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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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알겠죠? 자, 이게 별것도 아닌 건데 이게 이제 곧 설명할 이온 결합 고체 결정 구조를 대부분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이 녀석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즉 적어도 FCC에서는 공 하나당 어떻게 된다? 하나당 빨간 공, 깜장 공, 아니 뭐 T 플러스 T 마이너스. 그러니까 얘를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을 각각 T 플러스 T 마이너스 틈새대로 표현을 하면
여기 있는 O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OH라고 이제 보통 많이 표현을 해요. 뭐 줄임말이겠어요? 아까 팔면체를 영어로 뭐라고 그랬어요? 옥타히드럴이라고 했죠? 그래서 옥타히드럴을 줄여서 OH 이렇게 쓴 거라고요. 옥타히드럴 기억 안 나죠? 선생님 그 어. 왜 동그라미가 4개예요? 아, 이게 왜 4개냐고요? 그럼 아까 뭐하고? 아까 뭐하고? 아니 이쪽에 FCC 아니에요? 어. 그 공개수가 어. 안에 4개. 들어와 있는 거야 되잖아. 아. 자, 이해됐어요. 아닌 것 같은데? 아니요. 자, 모서리 8분의 1 곱하기 어. 그 8 더하기 어. 2분의 1 곱하기 4. 어. 그건 파란 공이고요. 네, 그렇게 해서 빨간 공은 어떻게 돼? 빨간 공은? 하면 4분의 1 곱하기. 곱하기 12. 그렇지. 아, 중학교 때 수학생 누구라고요? 아, 이거 중학생 정도의 기하학인데. 자, 괜찮겠어요? 괜찮겠어요? 이게 평생 같이 갈 사람은 좀 똘똘해야 되거든. 방금 고개를 절레절레 하잖아 지금. 네. 네, 알겠죠? 알겠죠? 그래. 자, 요거. 그래서 1대1 대 1대1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알겠어요? 자, 그 다음. 자, 위에 지운다. 위에 지울게. 자, 몇 대 몇 대 몇 대면? 1대1 대 1대1. 그러니까, 봐봐. 저 FCC에서는 공 한 개당 8m짜리 몇 개 있는 거야? 공 한 개당 저 FCC에서는 8m짜리 몇 개 있는 거야? 공 한 개당 몇 개 있는 거야? 한 개. T 플러스 몇 개 있는 거야? 한 개. T 마이너스 한 개. 한 개. 알겠죠? 자, 여기 준다. 네. 좋아. 요즘 내가 이렇게 뭔가를 가리키는 걸 내가 뭐 이 일로 부귀영화를 볼 것도 아니고 좋은 평가를 받는 것도 아니고 뭐 여러분들이 날 좋아하는 것도 아닌데 내가 이걸 계속 해야 되는 이유는 일종의 속죄 같아요. 내가 뭔가 쌓은 업이나 뭐런 어떤 잘못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내가 애를 쓰면서 이걸 내가 이게 죄를 갚아야 되지 싶어서 내가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네. 아휴, 자 봅시다. 자, 그다음 퀴즈. 자, 이제 자 바로 저기에 있는 사면체 자리. 이 사면체 자리가 있죠. 자, 아까 8면체 자리에도 또 다른 공을 채울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3면체 자리에도 또 다른 공을 채울 수 있겠죠. 그럼 3면체 자리에 또 9를 채웠을 때 그 반지름을 R 플러스 라고 한다면 R 마이너스 대 R 플러스의 B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이 파란 공은 항상 반지름을 R 마이너스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단 아까처럼 마찬가지로 요거 끼리 접하고 있고요. 그 다음 저기에 있는 사면체 자리의 배위수는 4라고 합시다. 그러면 R-에 대한 R 플러스 B는 어떻게 될까요? 자, 우선 여기서 배위수가 4란 얘기는 여기에 공을 채웠을 때 그 공이 기하학적으로 얘랑 어떻게 된다는 얘기겠어요?
여기 공을 채우면 이놈의 배수가 4라는 얘기는 공을 채웠을 때 그 공하고 얘하고 기하학적으로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접한다는 얘기겠죠? 이해했어요? 접한다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기서 알겠죠? 그렇다면 요 공의 반지름을 r 플러스 요 공의 반지름을 r 마이너스라고 하면 요 비율 얼마겠어요? 얼마겠어요? 이것도 중학생 정도의 기하학입니다. 중학생이 왜 이렇게 똑똑하냐고요? 자, 뭐예요? 어렵긴. 손놈 친구. 뭘 해봐요? 정답. 하은이 대단한데요? 그렇지. 교재에 나와 있지. 내가 드린 자료에 있습니다. 네, 그렇죠. 교재 그림이 괜찮죠? 별로예요? 그림 이거 내가 다 그린 거예요. 다 내가 그린 거예요. 네. 역시 컴퓨터. 한글로 그린 거예요. 한글로. 역시 컴퓨터. 네, 한글로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네, 워드는 이게 이런 기능이 없어요. 워드나 파워포인트는 이런 기능이 없는데 파워포인트가 훨씬 편한데 이런 거는. 안 돼요. 안 돼요. 아니 제가 안 돼요. 파워포인트 이런 거 만들기 좀 편해. 편한데요. 파워포인트는 정확하게 그려지지가 않아요. 걔 요즘 그 선 되게 많이 해주던데. 아니 뭐냐면 그 그림은 어떻게 그린 거냐면요. 요런 어떤 원이 있고 요 원이 있잖아요. 눈대중으로 맞춘 게 아니고요. 정확하게 접해요. 정확하게. 이게 한글에 어떤 기능이 있냐면 이거 한글밖에 없어요. 다른 소프트웨어는 없어요. 한글이 아마 레이텍이 가지고 있는 일부 기능을 그대로 둔 것 같거든요. 뭐냐면 한글은 어떤 그림 객체가 있잖아요. 그림 객체의 한 점을 좌표로 설정해서 이 좌표를 이 종이 편명상에 몇 콤마 몇에 딱 보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도 그 좌표를 설정해서 몇 콤마 몇에 딱 넣어주면 기하학적으로 얘하고 얘가 딱 수학적으로 접하게 그림이 나와요. 요즘 돼요? 제가 다 써봐서 안 돼. 요즘 돼요? 뭐도 돼요. 요즘 되는구나. 네. 그냥 아. 이기면 선이 나오는. 그 한글 혹시 되는구나. 2002년이라든지 그런 거. 내가 이 작업을 한 게 10년 전이니까 그때 이거를 파워포인트에서 해보려고 왜냐면 이게 소프트웨어 변환이 좀 사실은 한글이 좀 매끄럽지 않거든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변환은 사실은 마이크로소프트가 편해서 그냥 워드로 바꿔보려고 애를 썼는데 이 기능 이게 없어. 그걸 찾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갖고 요즘 새로 만들어졌구나. 그렇다면 요즘은 뭐 워드도 가능하겠지. 뭐 15년, 20년 전이니까 뭐 어쨌건 자 얼마? 방금 얘기했지? 자 줄게요.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요렇게. 자 이거 조그만 거 하나 따올게요. 자 조그만 따면 자 조그만 저 정리벤치 하나 땄어요. 이렇게. 자 그럼 저기서 자 뭐 요거를 기준으로 봤을 때 공 배열이 어떻게 돼 있어요? 바로 요래 맞아요? 맞죠? 자 그럼 이때 아까 뭐라 했었냐면 요 삼각형 요 대각선하고요 요 대각선 요 무게 중심에 바로 삼연체 중심이 이렇게 있다고 했어요. 맞아요? 맞아? 자 그럼 이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얼마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얼마예요? 그렇지. 왜냐면 얘하고 접해 있거든. 얘하고 얘 접해 있으니까 여기까지 거리가 2r 마이너스라고. 알겠죠? 그럼 제가 2r 마이너스면 이 한변 길이 얼마겠어요? 바로 루트 2r 마이너스겠죠?
왜냐면 1대 루트 2여야 되니까. 알겠죠? 에? 그럼 이때 여기에 있는 요 3D 대각선 길이 얼마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대각선 길이 얼마예요? 바로 한 변 길이에다가 루트 3배를 하면 되죠? 에? 그러면 루트 6r 마이너스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대각선의 얘가 무게중심, 이게 무게중심이죠. 무게중심. 그 무게중심에서 요까지가 어떻게 될 거냐면 대각선 길이가 루트 6r 마이너스인데 그거의 절반일 거 아니에요. 절반. 그 안에 누구하고 누가 접해 있어요? 바로 얘하고 얘가 접해 있다고요. 그럼 접해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r 플러스 더하기 r 마이너스겠죠. 알겠죠? 이해했어요? 그러면 이걸로부터 얘를 정리하면 r 마이너스에 대한 r 플러스 b가 2분의 루트 6 빼기 1. 루트 6이 뭐 2점 얼마나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얘를 넣고 계산하면 대략 0.225 정도의 b가 대략 나와요. 알겠죠? 이거 외우셔야 돼요. 알겠죠? 외워야 돼요. 알겠지? 외워야 돼. 오케이. 됐다. 그 다음 지금 몇 시죠? 쉬어야 돼요. 15분입니다. 벌써요? 벌써요. 잠깐만. 이거 내 보조자료 못 받은 사람 손 들어. 못 받은 하나, 두 개만 더 있으면 돼요. 자기 없어요? 아, 은재가 챙겨달라고요? 알았어. 오케이. 화장실 갔다 오세요. 3개. 응? 응. 아, 이것도요? 아, 이거요? 아, 누가요? 알았어요. 나중에 다 보내드릴게요. 다 올려놓을게요. 알았어요. 잠시만요. 저기 은재랑 친하구나? 그래요? 이거 누가 많이 보고 있네? 석유마, 현성과 은재야, 내가 오늘 올려준 보조자료는 PDF로 이따가 올려놓을게요. 우선은 저 칠판에 있는 그림만 보셔도 돼요. 알겠죠?